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오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번 연설은 향후 각 당이 추구할 정책 기조와 또 이 대선 전략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증인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고요. 특히 관심은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실제 출석 여부입니다. 잠시 후에 새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관련 주제로 다양한 의견 나눠봅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3당 대표연설 월, 화, 오늘 수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첫 주자로 나서서요. 국회를 개혁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집권 정당이 되겠다. 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요. 정치혁명으로 정치 새 판을 짜겠다. 자, 먼저 이 3당 3색인데요. 네. 두 분의 총평 한번 들어보죠. 이평론가님 어떠셨어요? 일단 1, 2당의 대표들은 기존의 정당 당대표 연설들이 보여줬던 무슨 일정한 패턴 네. 또는 흐름 이런 것들을 좀 깨는 뒤집어서 한 수 두는 새롭게 해보려는 시도인데 특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일품 요리 딱 반찬을 민생 경제 하나로만 올려가지고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막 나열해서 들을 때는 다 옳은 소리 같은데 듣고 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생각해보면 며칠치 신문에 났던 일면 톱 기사만 쫙 모아놓은 듯한 그런 연설은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민생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만나자고도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좀 색다른 시도를 하려는 것 같았고 이정현 대표는 자기가 호남 출신의 첫 보수계열 집권 정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 그 정치적 입지의 특징과 현재 당내 역학구도에서의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지위 그다음에 앞으로의 활로 이런 걸 생각할 때 서진 자, 호남과 새누리가 한번 잡아보자. 네. 실현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뭐 하나 들고 나왔어요. 자신의 정체성이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것 같고 그대로 반영한 것 같고 제대로보다는. 박지원 대표는 기존에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정당 대표들의 연설 딱 그 패턴이었죠.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고비고비에 커다랗게 놓여있는 바위덩어리들 다 언급하면서 국회로 가져와서 해결하자. 사드와 우병우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일정 부분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 정치판에 요구하고 있는 것과 정서를 같이 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종합선물 세트다 어쩌다 그런 비아냥도 좀 있긴 했지만 현재 국정연한을 종합정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는 있는데 이게 그냥 한번 큰소리 치고 끝나버리는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향후에 국민의당이 국회 운영에서 어떻게 38석의 힘을 38 플러스 알파로 발휘해서 묶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어쨌거나 그냥 무난하다 그리고 한두 가지 새로운 시도는 보였다 그런 정도로 평합니다. 아, 끝에는 무난하다 한두 가지 새로운 시도는 보였다.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내년 대선 전략을 어쨌건 큰 틀에서 명확하게 이번 대표 연설을 통해서 드러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개혁 얘기도 있지만 역시 호남 연대론 이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이른바 영남 공약 동진 정책에 맞서는 서진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얘기이고 그것이 이제 새누리당의 대선 전략으로 이제 하나 가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민생경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민생 얘기는 지난 총선 때부터 이 더불어민주당 전략가들이 꾸준히 이 화두로 지난 총선을 이겼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도 역시 경제 민주화, 민생
이걸 가지고 승부를 걸겠다라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또 분명히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결국 정치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고 그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을 그쳐야 한다라고 강력한 어떤 정치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것은 결국 내년 대선의 이른바 3자 구도,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이른바 어떤 그 정계 재편의 움직임, 네. 이런 것들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뭐 또 하나 얘기한 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대선 전략이 배어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자세입니다. 네. 이번에 보면은 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 당, 다른 당의 대표가 연설을 할 때 야유를 하거나 뭐 고함을 지르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회 문화로 상당히 좀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정진석 원내대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 이제 그 대표 연설에 대한 각 당 대변인들의 평가를 보면 이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어떤 팽팽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연설했을 때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비판적인 평가를 했고, 하하. 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연설했을 때는 더민주당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평가를 내놨어요. 네. 새누리당은 다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앞으로 이제 더욱 가열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권에서의 주도권 싸움, 내년 대선을 앞둔, 네. 이런 것을 또 전초전을 우리가 이번 대표 연설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소야대에 뭐 야당이 두 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은 굉장히 저자세로 양당 모두 정부 비판은 나왔는데, 네. 오늘은 또 굉장히 놀라운 저 평가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경륜과 품격이 돋보였다. 또 추미애 대표에게도 정말 이 쓴소리, 정부에 도움이 되는 얘기였다. 이런 호평일색이고, 말씀하신 대로 야유를 굉장히 자제하고 또 서로 악수하고 이제 퇴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당 간의 저 분위기는 상당히 팽팽해요. 보이지 않게 좀 까실까실한 데가 있었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두 야당 간의 경쟁, 경합에서 네. 자, 이 교섭단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느 쪽에 좀 더 평가를 주시겠어요? 이건 뭐 그냥 정색하고 하시는 질문은 아니죠? 그럼요. 네. 국정 현안을 일목요연하게 짚었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나름대로 국회 차원에서의 해법 또 이렇게 해보자라고 제안한 점에서는 박지원 국민의당 네. 대표의 오늘 얘기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민생이 그동안은 보수계열 집권 여당의 전유물처럼 되어 왔었는데 야당이 그러지 말고 정말로 좀 국민들 삶을 제대로 얘기하자. 뭐 창조경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거 그만하고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했잖아요. 아마 순방 마치고 들어오면 뭐 성과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여야 대표 그다음에 뭐 오부 요인들 쫙 불러다가 밥 한 끼 먹게는 되겠지만 그런 립 서비스성 의례적인 미팅 말고 제대로 한번 하자 그랬는데 대통령이 콕 집어서 추미애 대표하고만 회담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앞으로 국정을 운영을 그렇게 해나갈 수가 없는 구도니까 그걸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추 의원이 5선 경력에 그동안 대표들 하는 걸 보고 많이 배웠다. 그다음에 서로 덕담하고 좋았는데 그게 제발 원래 당대표 하는 날 하루에 딱 한 사람씩만 순서를 매겨서 예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 끝나고 그냥 립 서비스로 서로 칭찬하고 하는 거에 그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무슨 사사건건이 뭐 퇴장이네 뭐네 하는 구태 반복된다면 오늘 나누었던 덕담들이 더 무색해질 거니까 앞으로 정기국회 12월 말까지 결국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 하자면 그렇죠. 석 달쯤 남았는데 한번 보시죠. 어떻게들 하는지. 이제 포문을 연 것이고. 저는 이렇게 미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추미애 대표가 어쨌건 포인트를 민생이라는 데 딱 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봤을 때 영수회담 제안 이런 건 사실 좀 식상한 거거든요. 늘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다른 부분이 이제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면서 법인세 인상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포인트는 잘 잡았는데 이 어떤 강한 임팩트, 호소력,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아는 말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매가리가 없었다라고 할까요? 전반적인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잘 잡았지만 이게 좀 강하게 오지를 못했다. 이런 네.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짚었다라고 봅니다. 이 정치의 변화도 강조했지만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 문제도 얘기했고 또 개헌이 왜 중요한가. 이 개헌의 필요성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된다. 이런 부분 또 나아가 이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국내 현안과 관련된 우병우 수석에 대한 뭐 해임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짚을 문제들을 역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상당한 그 내공이 있고 오랜 정치 경력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저는 잘 짚은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또 평가를 요청드리니까 아주 이 세부적으로 날카롭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어요. 물론 저희가 뭐 성적표를 발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재밌었어요. 저는 이 어제 추미애 대표가 연설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당 논평은 이 내 탓만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 탓만 했다. 남 그리고 남 탓을 하고 구체적인 비전 제시나 해법은 내놓지 못하지 않았느냐. 예. 그냥 노력하자라고 하는 추상적인 얘기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박지원 위원장은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셌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냥 딱 그랬죠. 워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역시 그럼 야당들의 대안은 무엇이 나왔던 것인가인데 이 국민의당이 하나 더불어민주당을 호평했던 것이 바로 말씀하셨던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참 잘한 내용이다. 이렇게 또 호평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엇갈리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지금 정기국회 초반의 협치 어떤 좀 정책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까요? 개원하는 날 정세균 의장 개원사 가지고 참 시끄러웠죠. 불성사 나온 네. 소동이 약 40시간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억지와 생떼 요소가 굉장히 많았는데 새누리당이 아직도 4.1심 총선의 민의를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곧바로 터져 나왔죠. 그리고 나서는 일단 수습은 됐고요. 사실 당대표 연설 사흘치 가지고 뭐 협치다 또는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가 험난할 것이다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를 뿐더러 이건 의례적인 요소가 대단히 강하니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내 전략은 원내대표가 물론 이제 당대표하고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네. 원내대표가 최고 사령탑을 지는 것이고 지금 여야가 각각 준비하고 있는 몇몇 쟁점 법안들에서 대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몇 개 좀 상당히 지뢰밭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몇 개 보도도 됐고. 그 과정에서 1, 2당이 얼마만한 강도로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노선으로 어떤 법안은 양보를 하고 무엇을 꼭 지켜야겠다. 이게 이제 전략상 드러날 것이고 그 네. 와중에 3당인 국민의당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협치다 또는 고비가 내년 대선을 앞둔 뭐 시험대, 전력 시험대 뭐 이래가지고 서로 기 놓치지 않으려고 네. 선점하려고 막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예측하기는 당대표 얘기만 듣고는 좀 힘들고요. 네. 저는 각 당이 대표 법률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들에서 일단 판가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초반 좀 몇 지켜봐야 번 되겠군요. 운영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 네. 그다음에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내일 지금 시작이 되죠. 그렇죠. 네. 우병우 또 뭐 이명박 대통령 아빠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네. 이런 것들에서도 산발적인 전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갈등이 더 많아지나요? 아니면은 협치 요소가 정책적으로 있나요? 저는 앞으로 있을 것은 아주 치열한 치열하다. 삿바 싸움,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이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그런 사태들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합니다. 이게 네. 사실상 마지막 국정감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어쨌건 꺼내들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들고 새누리당과 현재 정부를 공격을 할 것이고 또 지금 보면 뭐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금 야당에서는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라고 네. 지금 약속을 또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선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마
그 지난해는 약간 초과했죠. 예산안. 12월 2일이 예산안 이제 통과 마지노선 날인데 네.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산안을 어떤 관점에서 짜느냐. 이것이 이제 대선 전략과도 관계가 깊거든요. 네. 어느 쪽에 결국 돈을 쓰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 힘겨루기가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전선이 벌어지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뭐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여야 간에 또 그 야당 내에서 또 주도권 다툼 국민의당과 더민주당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얽히고 설키고 계속 뭐 벌어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이 3당 대표 연설에서 그 전선 중에 하나를 좀 뽑아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제일 두드러진 게 호남인데요. 네. 호남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의석을 다수 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구애를 하고 있다. 대권 주자들이 다 이제 호남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이정현 이제 호남 출신의 이 보수 여당 대표가 호남 구애 전략을 강력하게 구사하고 이걸 서진 정책이다. 이렇게 또 이제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호남 3파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제목 잘 붙여요. 네. 서진 정책.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뭐 한나라당과 대연정하자 그러면서 동진. 아, 그랬었죠. 맞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뭐 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 요번에도 뭐 새누리와 이정현은 호남으로 가는 서진이고 야당은 경상도로 가는 동진이라 그러는데 동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 호남으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정현의 호남 구애는 이거죠. 일단 자기 정치적 출신지 뭐 정치는 TK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의원과 이제 가까워지면서 네. 본인 말로 묘시면서 시작했지만 물리학적, 생물학적 출신은 여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 기록도 세웠죠. 집권 보수 계열 정당 출신으로 처음으로 뭐 어쨌거나 재선, 뭐 삼선까지 되고 당대표도 되고 네. 맨 땅으로 헤딩하면서 어쨌거나 입술을 부르튼 만큼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자기 바둑으로 치면은 한 귀퉁이는 살아서 지금 새 집 내가지고 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뤄낸 것, 자기가 잘한 것, 그거 가지고 앞으로 잘 해보자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네. 신장 개업하고 나면은 처음에 이득 본 곳에서 좀 더 투자하고 집중해서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야당이 호남 가지고 다투는 거야말로 내년 대선의 아주 중요한 풍향계 바로미터 중에 하나겠죠. 네. 지금 국민의당은 말이에요. 국회의원만 38명이 있고 나머지는 하부 구조가 굉장히 빈약한 당이고 네. 그래서 호남을 다 석권했다고 의석상으로는 거의 석권했는데 민심도 과연 그 퍼센트만큼 석권했느냐. 그다음에 네. 앞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의 문제. 그런 점에서 제1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장 밖에 있는 손학규, 박원순, 이재명 등등 네. 호남에서 어떤 성적표를 얻느냐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호남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격전지가 초반에는 호남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죠. 그 실제적인 또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네. 이호 여사 그 대표 연설 이후에 이호 여사를 또 예방했지 않습니까? 네. 예방을 했고 최근에 보면 세호회라고 해서 호남과 연고가 있는 또 그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 모임도 네. 만들었어요. 네. 또 지난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득표를 20% 이상 하겠다라고 새누리당 당원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이번에 저는 그 대표 연설 내용 중에 보면 이 호남도 주류 정치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네.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주류 정치 일원이 돼. 이 얘기가 과거에 그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호남과 관련된 어떤 얘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네.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 지금 본다면 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한 14년 이상 호남이 이른바 권력의 핵심부에서 소외되어 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가 그 틈을 노리면서 뭐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을 해나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자, 4부로 이어갈 텐데요.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카트하면 마트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갤러리 하면 전시회보다 골프를 떠올리시는 그분께 골프문화 상품권을 선물하세요. 받는 분이 골퍼라면 골프문화 상품권. 골프장, 골프용품, 레저 서비스까지 지금 골프문화 상품권을 검색해보세요.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